카운트다운인 줄 알았는데 3에서 멈췄어요. 이 숫자 3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목표 3등급을 의미합니다. 선생님이랑 같이요, 국어 3등급 이뤄내기 위해서 함께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어 3등급 이뤄내기 위해서요, 3등급이니까 역시 딱 3가지 챙겨갔으면 좋겠는데요. 기본, 그리고 가능성과 자신감입니다. 자,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아니요. 기본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 선생님이 강의를 통해서 분명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으로요, 선생님과 함께 가능성 키워가야 합니다. 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갈래별로 접근법 함께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필수 유형들을 살펴볼 거예요. 게다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수능 특강의 중요한 작품에 적용해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도 연습하도록 할 겁니다. 자, 자신감은 곧 힘이죠. 그런데 그냥 자신감 가지면 안 되고요, 근거 있는 자신감 가져야 합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은 선생님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찾아낼 수 있는 근거 있는 자신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문제 풀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외적 증거인 힌트, 보기 박스예요. 자, 그거 잘 챙겨서요, 자신감으로 딱 간직하고, 그리고 지문 들어가서 분석하고 문제 해결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문학 굉장히 어려운 거 맞습니다. 심오한 세계고요, 어려운 세계 맞아요. 그런데요, 문학은 어렵지만 그에 비해서 수능 문학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걱정도 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목표로 하는 3등급 이뤄낼 수 있을까? 자, 수능 문학은 정말 가능합니다. 수능 문학은요, 우리한테 주어진 지문이 짤막한 거예요. 실제 문학은 훨씬 더 길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에 비하면 지문 내용만 그대로 읽어 내려가고요,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에 가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확인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출제 요소, 무엇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시험지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공부한 내용들로 그대로 구성되니까 친숙해질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3등급 가능해집니다. 자,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선지 분석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출제 요소 판단하는 거고요. 기출 제대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기출문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기출문제를 많이 풀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건 문제의 유형 파악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번 강좌를 통해서 함께하는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분석해서요, 선생님이 모두 다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좌만 따라오면 기출문제 분석도 끝나는 거죠. 그렇게 기출문제 분석 잘 하고 나면 빈출 개념 공부해야 돼요. 빈출 개념이 뭐죠? 많이 나오는 개념들인 거예요. 이건 역시 기출문제의 선지들을 통해서 선생님이랑 함께 공부하고요, 갈래별 접근법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강의에서 전달하는 것만 그대로 따라오면 우리 목표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전 능력 쌓아 올려야 됩니다. 실전 능력 쌓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연계교재로서 수능 특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수능 연계교재에서 가장 연계 변형 출제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 문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문학 공부하러 왔어요. 그러면 수능 특강에서 중요한 작품 위주로 선별해서요, 선생님이 그 작품 기출문제를 다 풀어드리는 그 순서대로 그렇게 설명하고 문제 함께 해결할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서요, 아, 선생님이 2강에서 선생님이 4강에서 이 작품 하겠다는 거구나, 먼저 공부하고 강의 들어주면 더 좋겠죠. 그렇죠? 방금 소리 들으셨죠? 저 조효준이 여러분을 찾아가는 겁니다. 띵동띵동, 잘 찾아왔습니다. 잘 만난 거죠. 자, 앞서서 설명한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요, 그러면 강의 어떻게 구성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자, 제일 첫 번째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할 내용은 현대시예요. 이름은요, 필승이라고 붙였습니다. 현대시 어렵죠? 그렇죠? 현대시 어려워요. 짧잖아요. 짧은데 그렇게 짤막하게 뭔가를 툭 던졌는데
뭐가 중요한지를 도저히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소설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어차피 이야기하는 사람은 존재하는 거라고요. 그 사람을 제일 먼저 찾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화자라고 부르죠. 사람이 안 나오네. 이건 뭐 산만 나오고 동물들만 나오고 바위 나오고 꽃 나오고 그러면요.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역시 우리가 화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화자 찾고요. 이번엔 이제 뭐 찾냐면요.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들 찾는 거예요. 그렇게 대상 바라봤을 때 갖는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정도 어려워. 자, 생각. 난 저거 싫어. 난 저거 좋아. 요런 정도예요. 그렇죠? 그렇게 긍정적 대상과 부정적 대상 확인하고요. 그랬을 때의 생각과 감정만 추측하면 현대시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내용 파악하고 나면 이제 뭐예요? 앞에서 기출선지 분석해서 형식적 특징 다 살펴볼 거거든요. 그러면 내용을 묻는 문제 해결했고요. 형식을 묻는 문제도 해결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보기박스로 주어지면 그 내용과 선지의 일치 여부 가려내는 겁니다. 그렇게 현대시 공부하는 거니까 어렵다고 생각 안 해도 돼요. 난 현대시가 너무 어려워. 이젠 그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고전시가 공부할 거예요. 이름은 압승이라고 붙였습니다. 고전시가는 확실하게 압승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고전시가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 해석이 안 돼요. 선생님 이건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막 이래요. 그쵸? 선생님이 강의를 통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만 하는 단골 어휘들 정리했고요. 그리고 고전시가의 갈래별 특징도 자료실에 딱 올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역시 기출선지 분석해서 그렇게 들어가서요. 기출문제도 풀어보고요. 연계교재에 있는 문제도 풀어보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 번씩 해석해보는 연습하면서 고전시가 완벽하게 끝내자고요. 어렵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지금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선생님이 찾아갔고 여러분이 찾아왔으니까 우리 압승 거두자고요. 자, 고전시가까지 공부하고 나면 이번에는요. 현대소설입니다. 현대소설 일단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길어요. 그쵸? 우리가 시험지가 굉장히 여러 장인데 그중에 가장 많은 지문의 양을 차지하는 것이 어쩌면요. 소설이에요. 그런데 일부분만 나와 있다라는 게 또 문제인 거죠. 막 가운데 중략도 들어가고 앞부분 줄거리도 있고 막 이래요. 나는 소설의 전체 내용을 모르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전체 내용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일부분만 보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은요. 소설이 어렵다는 말을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다만 뭐 이해는 합니다.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볼 거예요. 자리에 앉으려고 했는데 화장실 가고 싶어요. 화장실 갔다 왔더니 벌써 영화가 시작됐네요. 앞부분을 못 봤어요. 그럼 영화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할 수 없다라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간 부분만 봐도 어떤 인물이 주인공인지 바로 눈에 들어오고요. 그 주인공과 반대되는 세력 찾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주인공하고 저 인물하고 왜 싸우고 있는지도 우린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빨리 들어오라고. 영화 끝나기 전에 극장에서 나가버렸거든요. 결말을 못 봤어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끝났을 거야. 저거 분명히 행복한 결말일 거야. 해피엔딩이지 뭐 뻔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시험지를 통해 만나게 될 현대소설의 지문입니다. 전체 내용 없다고 해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요 서술자 찾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고 있지? 주인공이 나인가? 그렇지 않은가? 작가가 다 설명해 주네. 이런 거 찾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등장인물들끼리 왜 갈등을 겪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결말 부분까지 나왔다면 이렇게 해소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만 찾아내면 된다는 거죠. 전체 내용 몰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 우리 현대소설에서 한판승 걷어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고전소설 공부해야 되거든요. 요게 현대소설보다 어렵다고 느끼는 친구들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많이 좌절했다고요. 이번엔 역전승해야 돼요. 이겨낼 수 있거든요. 고전소설은요. 현대소설보다 쉬워요. 일단 소설이니까 이런저런 얘기할 필요가 없네. 현대소설에서 다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번엔 이제 고전소설에만 해당되는 내용들 말씀드려 볼게요. 정해져 있는 뻔한 주제들. 등장인물은 늘 잘생겼고요. 늘 엄청나게 예뻐요. 거기다가 모든 능력도 갖고 있고 막 그래요. 그쵸? 거기다가 구성도
그냥 단순하고요. 결말은 뻔하게 거의 다가 행복한 결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영웅 소설도 있고 뭐 가정 소설도 있고 해서 막 나눠지는 것 같겠지만 그런데 결론은 똑같다고요. 그렇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죠. 선생님 고전 소설에는 등장인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고요? 아니에요. 그게 다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갖게 되는 직분에 따라서 그리고 상대와 나와의 관계에 따라서 나를 부르는 호칭의 변화가 생기는 것뿐이에요. 문맥 따라가지고 지금 얘하고 얘기 나누고 있으니까 이거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미루어 짐작하면요. 현대소설보다도 더 쉬운 게 고전소설이거든요. 이제는 역전승 거둘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네요. 극과 수필이에요. 극이 나올 때도 있고 수필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백전백승 거둬야 되거든요. 정말 쉽습니다. 소설하고 똑같은데요. 누가 얘기하고 있는지 안 찾아도 돼요. 앞에 누가 얘기하는지 다 알려주죠. 그렇죠? 자, 그대로 찾기만 하면 되고요. 나머지 모든 과정은 소설과 똑같습니다. 자, 이번엔 수필이에요. 수필은요. 가장 큰 특징, 작가의 가치관이 직접 나온다는 건데 그게 글쎄 지문에 써 있어요. 그대로 찾아내기만 하면 된다고요. 나머지 표현상의 특징들 선생님이 기출선지 분석하면서 다 설명드릴 거니까 우리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모든 과정들을 하나 다 거치고 이제 우리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 그래서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학에서는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고요. 그럼 내가 원하는 3등급 아니 이렇게 공부하다간 1등급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떡할 거야? 좋아, 너무 좋지 뭐, 그쵸? 자, 그리고 나서요, 선생님이랑 같이 그렇게 공부해서 수능 문학 완벽하게 정복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겨야지. 이길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함께 했으니까. 그쵸?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올 거라고 지금 굳게 약속하고 있으니까. 그쵸? 나도 그렇게 굳게 믿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수능 문학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딱 10강 공부할 거예요. 1강부터 2강, 3강, 4강 해서 2강씩이요. 현대소설부터 극수필까지 딱 10개입니다. 너무 부족하지 않냐고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준비했어요. 매 강좌마다 선생님이 퀴즈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실에요. 선생님이 공부하는 데 필요한 자료하고요. 매 강좌마다 과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과제물은요, 해설지와 함께 올려드릴 건데요. 해설지는 기존에 어디서 볼 수 있는 해설지가 아니라고요. 선생님이 모든 문제의 해설을 직접 달았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분명히 텍스트임에도 불구하고 느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공부해주면 됩니다. 단, 조건은 이거예요. 조건이 2가지인데요. 첫 번째 조건은 과제 잘 수행하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보여드린 그 방식 그대로 해주기. 2번째 조건은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목표 반드시 이뤄내기입니다.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3등급 목표 달성 조효준의 문학이 정말 쉽다.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괜찮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시험장에 가자고요. 그래서 우리 목표 제대로 이뤄내고요. 우리 제대로 해내는 거예요. 지금 보셨죠? 등급 올라가는 거. 한 계단 당당히 그리고 자신감 있게 목표 이뤄내도록 합시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말도록 하고요. 문학이 쉽다. 그쵸? 선생님 제목이에요. 문학이 쉽다. 외치세요. 자면서도 외치고 꿈에서도 외치고 그래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은요 1강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1강으로 따라오도록 하세요. 여러분 파이팅! Live in paradise. 너와 내